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이번 시간은 단원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시트 파일 공법의 주된 이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예. 첫 번째, 타입C 집안의 최적 변형이 커서 항타가 어렵다 그랬고요. 두 번째, 용접 접합 등에 의해 파일의 길이 연장이 가능하다. 세 번째, 몇 회씩 재사용이 가능하다. 네 번째, 적당한 보호 처리를 하면 물리나 아래에서의 수명이 길다라고 했는데요. 시트 파일 공법 또는 강제 널 말뚝 공법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적당한 보호 처리를 하면 물 위, 물 아래에서 수명이 길다 그랬죠? 차수성이 좋습니다. 타입이 용이하고 시공하기 쉽다라고 했고요.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타 공법보다는 벽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벽체 강성이 작아서 휘일 수 있다 그랬죠. 힘이 크고요. 안반이나 전석층, 돌층에는 타입이 곤란하고 타입 C의 소음이나 진동이 크고 관입 철거 시에 주변 집안 침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점이 아닌 것은 그죠? 타입 C의 집안의 최적 변형이 커서 항타가 어렵다. 대부분 다 항타 타입이 용이한데요. 어디만 안반이나 전석층에만 조금 타입이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맞았나요? 네, 1번이죠. 그죠?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지하굴착 공사 중에서 깊은 구멍 속이나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재료가 분리되지 않게 타설할 수 있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트레미관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이 트레미관이 지하굴착 공사할 때 깊은 구멍이나 수중에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해버리면 재료가 분리되겠죠. 이때 콘크리트를 넣어주는 관이 트레미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나 수중에서도 깊은 구멍이나 수중에서도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게 타설할 수 있게 하는 기구가 트레미관이다 기억하시고요. 네, 답은 바로 2번 트레미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방 자망 공법이죠. 그죠? 오픈 케이슨인데요. 케이슨 그죠? 이 자맘을 용기를 만들어서 개방이니까 그대로 자중에 의하여 그죠? 케이슨의 무게에 의하여 침하시키는 게 개방 자맘이었고요. 압축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었습니다. 건물 외부 작업이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지하수가 많은 집안에는 침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맞는 거 이거 되죠. 그죠? 소음 발생이 크다. 실의 내부 갓둘레 부분을 중앙 부분보다 먼저 판다. 그죠? 옳은 설명 바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굴착하여 가라앉히는데 압축 공기를 쓰지 않고 자중으로 침하시키다 보니까 지하수가 많은 집안에서는 침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널말뚝 후면부를 천공하고 먼저 천공 구멍을 뚫어서 인장재, 앵커다 그죠? 삽입해서 경질 집안에 정착시킴으로써 흙막이 너를 지지합니다. 자, 이렇게 인장재를 삽입해서 앵커의 인장력에 의하여 흙막이를 지지한다. 그죠? 요거 뭐였습니까? 어스 앵커 공법.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흙막이 지지 공법 중에서 수평 버팀대 공법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수평 버팀대 공법은 토질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 가설 구조물이 적어서 중장비 작업이나 토량 제거 작업에 능률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자, 흙막이와 흙막이 사이에 이렇게 버팀대를 찔러놨거든요. 그래서 굴착있는 흙을 꺼낼 때 토량 제거 작업할 때는 능률이 떨어진다 했죠. 이거 틀렸죠, 그죠? 인근 대지로 공사 범위가 넘어가지 않죠. 대지 범위 안에서 버팀대가 있고요. 강제를 전용한다는 건 계속 반복 사용하죠. 그래서 재료비가 비교적 적게 든다. 맞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어스 앵커 공법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인근 구조물이나 지중 매설물에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앵커체가 각각의 구조체이므로 적용성이 좋다. 맞죠? 그죠? 앵커에 프리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미리 스트레스를 주죠. 응력을 주어서 주기 때문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다. 그죠? 흙막이 벽의 변형을 방지하고 주변 집안의 침하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맞고요. 본 구조물의 바닥과 기둥의 위치에 관계없이 앵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에 보면 인근 구조물이나 지중 매설물에 관계없이 시공한다. 앵커를 땅에 지중해 박아야 되기 때문에 지중해 매설물이 있거나 인근 구조물이 있을 때는 시공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흙막이 공법에 사용하는 지지공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경사 오픈컷이 뭐였죠? 그냥 오픈컷은 그대로 땅을 파는데요. 파는 흙이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자연 경사각, 안식각을 유지한 채 땅을 파는 거였죠. 이거는 흙막이를 지지하는 공법이 아니다, 그죠? 자, 탑다운 공법, 어스 앵커, 스트러트가 바로 버팀대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초굴착 방법 중에서 굴착 있는 구멍에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말뚝을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안정액으로 벤토나이트 용액을 사용하고 표층부에서만 케이싱을 사용하는 것은 했는데요. 기초를 굴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3장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부하면요. 기초를 굴착하는 방법 중에서 굴착을 해서 그 구멍에 철근망을 넣어주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기초 굴착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뚝을 형성했는 걸 기초로 사용합니다. 이때 안정액으로 벤토나이트 용액을 쓰는 방법이 어스 드릴 공법. 답은 4번, 그죠? 자, 3장에서 다시 공부하는데요.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강제 널 말뚝, 시트 파일이다. 그죠?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무소음 설치가 어렵다. 항타해야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타입 C에 집안의 최적 변형이 작아 항타가 쉽다. 강제 널 말뚝에는 U, Z, H형 등이 있다. 관입 철거 시에 주변 집안 침하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틀렸겠습니까? 그죠? 예. 관입이나 철거할 때 주변 집안 침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죠. 무소음 설치 어렵고요. 소음 진동이 있고 타입할 때 집안의 최적 변형이 작아서 항타하기 쉽다. 그만큼 전석층이나 안반층을 제외하고는요. 이건 타입이 좀 곤란하지만 타입이 용이하다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갑니다. 흙막이 공법 중에서 슬러리 월, 그죠? 또는 지하 연속벽 공법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연속적인 콘크리트 벽체를 설치해서 차수벽, 물을 차단하는 벽체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지하에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상의 진동 소음이 적다라고 했고요. 인접 건물의 경계선까지 시공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인접 건물의 경계선까지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벽체를 지하에 설치하다 보니까 물을 막아주는 차수 효과가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기계나 부대 설비는 소형이 아니라 대형이다 그랬죠. 그래서 대규모 현장에 적합하죠.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에 흙막이 벽을 시공할 때 지하에 흙막이 벽체를 시공하는 방법인데요. 말뚝 구멍을 하나 걸러 하나 뚫어요. 하나 뚫었으면 걸러서 하나 뚫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콘크리트 부어 넣어서 콘크리트 말뚝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러 하나 뚫고 이런 식으로 연속 벽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죠? 뭐였습니까? 이 코스 파일 공법.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겠습니다.
탑다운 공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역타 공법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층 바닥 기준으로 상방향, 하방향 중에 한쪽으로만 공사가 가능하다 했는데요. 자, 일단 1층에서 지하로 파고 내려갑니다, 그죠? 탑다운이죠. 하면서 동시에 지상 공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설명 틀렸습니다. 지상 지하를 한꺼번에 공사하다 보니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타 공법 대비 주변 집안, 인접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그죠? 왜냐하면 지상에서 지하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하 공사이다 보니 소음 진동이 적어서 도심지 공사로 적합한 것이 탑다운 공법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이합니다. 자, 요것도요, 뒤에서 배웁니다. 저 뒤에서 배울 건데 문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건축물, 기존에 있던 건축물 가까이에서 건축 공사를 실시할 때 기존 건축물의 지반과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옆에 있는 건물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지반이나 기초를 보강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를 언더피닝, 언더가 지하죠. 핀을 박는다. 예, 보강한다. 그죠? 그래서 지하를 보강해주는 공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뒤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지하 연속벽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 연속벽 또는 슬러리 월이다. 그죠? 흙막이 벽의 강성이 적다? 틀렸죠? 지하에 연속적인 콘크리트 벽체를 설치하다 보니까요, 강성이 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지수벽 또는 차수벽, 예, 물을, 지하수를 차단하는 벽체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하에서 공사하다 보니까요, 인접 건물 경계선까지도 시공할 수 있고, 안반을 포함한 대부분 집안에 시공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지하 연속벽 슬러리월 또 나왔습니다. 굴착 공사 중에서 공벽 붕괴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이건 별표 하나 달아볼게요. 앞에 내용에서 없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하의 연속적인 콘크리트 벽체를 시공하는 지하 연속벽을 굴착하던 공사 중에 공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붕괴 원인 물이죠, 그죠? 지하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벽의 붕괴를 막아주는 게 뭐냐면 안정액이죠. 이 안정액이 일정하게 점도를 유지해줘야, 예, 물을 막아주는데요. 안정액의 급격한 점도 변화가 생겼을 때 안정액이 공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예, 붕괴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이에요. 물로 다짐해서 매립한 집안에서 시공할 때, 예, 물로 매립했다고, 물을 다짐해서 매립했을 때, 예, 지하 연속벽 공사에서 붕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지하 수위의 급격한 상승, 안정액의 급격한 점도 변화, 물 다짐하여 매립한 집안에서 시공, 맞죠, 그죠? 공사 시 공법 특성으로 발생한다, 진동 때문이다는 틀렸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흙막이 공사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지하 연속벽 슬러리월 공법은 인접 건물의 근접 시공은 어려우나 수평 방향 연속성이 확보된다. 지하에서 연속적인 벽체를 만들다 보니까요, 인접 건물까지 근접해서 시공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번에 어스 앵커 공법은 지하 매설물 등으로 시공이 어려울 수 있으나 넓은 작업장 확보가 가능하다. 자, 예, 요거는 두고요. 3번 볼게요. 버팀대 공법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지만 토량 제거 작업의 능률이 떨어진다 그랬죠. 버팀대 때문에, 그죠? 강제 널말뚝 공법은 철제, 판재를 사용하므로 수밀성이 부족하다. 자, 예, 이거
뭐를 물었죠, 지금요? 예, 옳은 것은 했죠, 그죠? 강너을 말뚝공법은 수밀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설명도 틀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번에 어스앵커 공법은 지하 매설물 등으로 시공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앵커체를 지하에, 그죠? 집안에 삽입하다 보니까 지하에 매설물이 있을 때는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작업장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면, 예, 대지를 그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경사 오픈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지를 외부로 나가는 공간까지 대지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대지 공간이 넓어야 된다 했는데, 어스 앵커는, 예, 정해진 대지 내에서 앵커를 박아서 하기 때문에 넓은 작업장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갈게요. 탑다운 공법 또는 역타 공법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타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굴토 작업이 슬래브 하부에서 진행되므로 작업 능률, 작업 환경 조건이 개선된다 아니죠, 그죠? 나쁘겠죠. 공사비는 증대되겠죠. 2번 틀렸고요. 지하에서 공사하는데 조건이 좋을 수 없죠, 그죠? 건물의 지하 구조체의 시공 이음이 많아질 수 있겠죠. 지하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지하에 이음이 많아지고 이음 때문에 방수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절감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어스 앵커 시공에서 정착부 그라우팅 밀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 했죠, 그죠? 우리가 팩이 뭐예요? 밀봉하는 거죠. 그래서 어스 앵커에서 밀봉하는 역할도 패커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단원 예상 문제 풀었습니다. 문제 풀면서 아직까지 앞에 내용 좀 혼돈되는 부분 다시 넘겨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토공기계 및 기타 토공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